자, 반갑습니다. 대가전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될 TV 2025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 신의 사자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요. 현재 그 라이브로 방송 중이고요. 그리고 저녁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 뵙고 있을 겁니다. 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드디어 이번에는 3,130포인트 돌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 증권회사에서 이번 2025년 말까지 도대체 그럼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냐를 두고요. 각 증권사마다 평이 다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뭐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4,000포인트 가야죠. 아니, 5,000도 가야죠. 6,000포인트는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냥 걸림돌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2,900에서 이제 3,000포인트 올랐을 때 그게 저항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3,300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300선에서 어떻게 모양이 바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4,000이든 5,000포인트든 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어떤 대변혁이 필요하다. 뭐 최근에 부동산 어떤 규제를 보면요, 일단 그 자금들이 특이성 자금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어떤 뭐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다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국장을 빠져나오는 것은 뭐 지능순, 그래서 누가 막 글들을 그렇게 올리고 댓글을 달고, 물론 댓글 부대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무려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1,000조를 투자했습니다. 1,000조.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주식 얘기하다가 저한테 제가 이들 TV 이제 전문가라는 걸 알고요. 짝다리를 짚고 다리를 흔들면서 저는 미국 주식 아니고서는 안 합니다. 뭐 그래. 자, 그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더라. 그러면 우리나라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1,000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어마무시한 돈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는요. 여러분들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손실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0조라고 하는 돈에서 약 100조 정도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큰 자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시면요. 일단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저는 99.9%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요.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그 예전에는 달러가 금태한제는 금하고 같이 교환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되면서, 닉슨 대통령 때 폐지되면서 이제는 그냥 종이 지폐,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냥 패드에서 그 프린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 통용 화폐가 됐고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과연 그 달러의 가치가 뭐 인정받을 수 있느냐, 뭐 기축통화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드디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달러를 그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의 화폐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비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요즘 기사를 보니까요.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이런 기사들, 그리고 어떤 경제학 교수분들이 패널로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웹서핑을 하면서 과연
어떤 분이 성 소장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뭐 맞는 이야기다 생각할까라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깜짝 놀라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이쪽 보니까요. 스포츠 경향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나요? 여기 보십시오. 추정 60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서 스포츠 경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 주식은 짜인 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거기 이제 나왔던 걸 제가 캡처해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인데 이제 무려 25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는 땡땡 거래 정지 스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개성기간 부여해라. 25만 소액주주 보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제가 어떤 회사라고는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요, 보니까 후반부에는요, 그 앞서 그 금양이란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여러분 저 KBS1은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소중한 수신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송이죠. 자, 27일 오후 10시 KBS1 추정 60분 1416회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걸 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샅샅이 밝혀지는구나. 그 내용을 좀 알았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지난해 기준 약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자, 1,400만 명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계좌를요. 뭐 2개, 3개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00만 명이 아니고 계좌 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개 한 600에서 700만 명, 개인 투자자 수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1,400만 명은요, 명수가 아니고 계좌 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 4명 중 1명이 어디에 증시에 참여하는 셈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중화됐지만 시장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그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제1원칙은 뭐라고 그래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됐고, 지능순, 국장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짜여진 판이라고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개입을 의심한다. 확대되는 주식시장의 크기와 비례해서 깊어지는 증권범죄. 그거를 추적 60분이 추적을 해서 취재를 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갈게요. 자, 보실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3부 토건, 3부 토건에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이다가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3부 토건.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3부 토건이 바닥권에서 한 1,000원대에서 1,010원, 1,020원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5,5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간담회에서 우리 이 대통령께서 휴대폰으로 3부 토건을 막 확대해서 직접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작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3부 토건은 어떻게 돼 있냐? 자,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되기 직전의 가격은요, 347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대주주 지분이요, 3%예요. 3%. 그러니까 3%면요, 97%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 친구들은 아주 신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요, 5년 연속 적자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3,800% 상상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종목을 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전에 거래 정지 되기 직전에 이 회사의 청산 가치라고 하는 BPS는요, 어떻게? 5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드디어 PBR이 BPS 대 PBR이 한 1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그러죠. 그죠? 일본은 원래요, 참 짜기로 유명해요. 일본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일본은요,
BPH 대비 PBR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조차도요 1배를 넘겼어요 PBR을.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뭐 다 에브리싱 랠리 할 때 BPH 대비 PBR이요. 대만 지수가 약 한 1.8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2배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1배 이하로 허덕이다가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상승률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요. 지난 그 분기, 지난 분기 때,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면요. 우리가 4, 5, 6월 달, 그러니까 2분기를 보는 겁니다. 그 분기의 어떤 상승률을 보더라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보실게요. 어쨌든 이 종목 삼부토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뭐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사 이어갈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삼부토건과 똑같은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여기 써있죠.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회사가 건강식품 판매하던 그놈의 바이오, 바이오 기업 웰바이오텍이 뭐라고요?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보면요, 삼부토건 회장, 웰바이오텍 회장 그래서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젤렌스키하고. 그런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아주 소름이 끼칠 겁니다. 자, 웰바이오텍은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주가를 크게 상승시킨 세력들 전환사채 매도를 통해서 약 4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은요, 여러분들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아주 안타까운 그런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차트로 봤어요. 웰바이오텍 봤더니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5,200원에서 지금 545원 거래 정지됐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도 봤더니 잘 보세요. 웃기죠. 그죠? 여기죠. 제가. 자, 이 회사는요. 대주 지분이 7%입니다. 7%라는 것은 93%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도요. 일단 영업이 매출액 대비 좀 좋지 않죠. 그죠? 상당히 좋지 않고 그다음에 뭐 유불기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자체가 200원, 400원, 500원, 600원, 400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형성되면 그러니까 BPS 자체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은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이 발을 못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날 6월 11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시장감시위원회 그 과장급 그 직원분들과 그 대담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장난치다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 그 첫째 날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불안불안하죠. 아니 또 3,100은 돌파를 했는데 3,130 또 다시 돌파를 했는데 이제 또 다시 주가가 또 우하향해서 주가가 또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종목은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코스닥 자체를 진짜 아주 정확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일대대 아주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이 원래는 40억이었어요. 40억 미만이 되면은 야 퇴출시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그 기준을 300억으로 늘릴 겁니다. 300억.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지금 2028년까지 시가총액을 상장 폐지 기준이
40억에서 300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자체는요. 자, 이 정도 매출액 되면 너 나가 그게요. 30억이었습니다. 30억. 그런데 이 자체를 100억으로 늘려 잡겠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억이 유지를 못하면요.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주가를 좀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럼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뭐 5억, 7억, 뭐 30억 미만인데 이걸 100억으로 늘리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든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뭐 M&A를 건전하게 또 이뤄서 그 회사를 매출액도 늘리고 영업이익도 늘리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자체도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닥은 이미 재단이 들어간 겁니다. 칼을 댄 거예요, 새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도망가고 알아서 너네들이 정리하게끔 일단 기한을 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종목군들도요, 이제 서서히 들어 올릴 겁니다. 예? 예, 코스피도 중요하지요. 예, 코스피도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뭐 3,130선을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되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종목도 일단은 1000포인트를 넘어서 1500, 2000포인트.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넘어가야 그게 100포인트인 거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해왔던 악행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당이득 취한 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일단 국고로 환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예, 기립박수를. 그래서 자, 이 내용 마지막 내용 가져갈게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서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크게 한탕하고 오히려 잠깐 처벌받고 나와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것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황세훈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연구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앞으로는 못하고 너네들 한탕하고서 까짓거 처벌받지, 벌금 내지, 추징금 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돈 부당이득을 다 환수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지금 못 가도요, 코스닥은요, 지금 현재에서 1800포인트는 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신성장 기업의 제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없애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이 미약한 처벌이다라는 거죠. 미약한 처벌. 그래서 과장된 정보, 유행 테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요, 이게 문제예요. 과장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문사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사들. 그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그것도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행 테마. 저희들 말씀드리지만요, 2차 전지 손대지 마십시오. 예? 에코프로비엠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때마침 이 추정60분이 그거를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런 쫓는 그런 투자 문화, 그리고 이를 악용한 시세 조종 세력, 그리고 느슨한 사후 처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없애야 돼요.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사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사악한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어리숙한 투자자가 있어요. 어리숙한 투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맹목적으로 쫓는 투자 문화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컨을 돌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종목을 뭐 추천하고 내가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봤지. 뭐 몇 퍼센트가 갔어, 뭐 100 몇 퍼센트가 갔어, 뭐 10배가 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잖아요. 재무제표 꼭 체크하고 방송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 자체가 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가 바로 어리숙한 투자자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되냐? 그렇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추정 60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그 적들, 이 적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21대 대통령 6월 11일 맞네요.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휘하 조직들, 대통령의 관장하고 대통령께서 관장하고 있는 그 휘하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나 코스닥부터 손을 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을 얼마? 바로 40억에서 300억. 그리고 매출액은 30억 아니야. 100억 유지해. 안 그러면 다 퇴출시킬 거야. 걔가 꾸준하게 이제 그 특례상장, 신성장 기업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업은 매출액이 3년 내내, 2년 내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난 적 없는데 상장에서 버젓이 엄청난 큰 금액으로 아주 개인 투자 돈을 뺏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굴리던 차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릴 건데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서학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일학개미 여러분들, 그리고 중학개미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한 여러분들은요,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성장 기업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들 28년, 29년에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를 너무 낮추면은 결국에는 퇴출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주주지분 2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돼버리면요, 안 된다는 그런 규칙도 좀 세워졌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전한 자본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건전한 자본시장,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자본시장의 적들은 누구인가? 지난 방송을 보시면요,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3부토건, 부당이익 환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 부당이득 환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던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수장분들은 일단은 새롭게 또 좀 바뀌겠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뉴스를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녹십자 자회사. 자, 지난 시간에 GC진홈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자, 녹십자 자회사, GC진홈. 그러니까 녹십자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리고 백신 같은 거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 녹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이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 그래서 GC진홈, 그리고 링크솔루션, 이 회사가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얘는 엄마 회사, 얘는 아들 회사,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모주 된다. 상장 예비심사 통과. 조만간 GC진홈. 그러니까 지난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GC진홈 왜 이런 걸 추천하고 이런 걸 왜 아직까지 상장시키고 있는지 저는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죠. 조만간 GC진홈과 링크솔루션을 공모주 청약시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회사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한 지 약 4개월 만에 심사 통과하면서
어수선하고 아직까지 정권이 완전히 그죠? 예, 국무위원들이 바뀌기 전에 시작한 거죠. 통과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요 예측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GC진홈은 지난 3월 26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 3월 26일. 3월 26일. 3월 26일은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네. 자, GC진홈은 지난 2024년 11월 29일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바가 있다. 언제? 24년 11월 29일은 12월 3일 이전이 되겠죠. 그죠? 상장 주관사는요, 놀라지 마세요. 삼성증권이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아니에요. 삼성증권. 그래서 자, 막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자, 주간 IPO 링크솔루션 GC진흥 코스닥 상장 와 그러고 두 번째 이번 주 링크솔루션 GC진흥 상장 GFC 생명과학 등 수요 예측 상장 일정 링크솔루션 GC진흥 이름도 참. 자, 코스닥 시장 입성 성적표 주목. 그러고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요, 제발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3,300을 뚫고요, 이달 말까지 4,800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그림이 특례 상장 저주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특례 상장 저주. GC진흥 링크솔루션. 여러분, 이게 며칠 안 됐잖아요. 그죠? 이달 상장한 GC진흥과 링크솔루션 기술 특례 상장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장한 지 몇 주, 2주일 남짓 만에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고 27일 투자업계 따르면 11일 코스닥 상장한 GC진흥의 당시 주가가 15,180원까지 치솟았는데 어떻게 됐다? 25일 종가가 9,000원.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링크솔루션 상장 주가 역시 공모가 23,300원. 미치겠다, 그죠? 23,300원. 자, 그러고서 이게 이제 16% 하락했고 26일 종가는 GC진흥 9,000원, 링크솔루션 18,060원. 두 개 모두 이달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러면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장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 어디 녹십자 자회사라니까요. 녹십자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뭔가 잘못되고 잘못 돌아가고 있던 것을 일대 대변혁의 시간이 왔다. 2025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하다. 그런데 뭐가 돈이 없다. 녹십자 자회사인데 왜 돈이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라고요. 그 적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 그리고 이 혁신기업, 뭐가 혁신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건전한 시장,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시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우량주에 투자해서 어떤 배당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주가가 올라서 수익도 내는 어떤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발돋움이 2025년도에 저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 역사를 대충 차트 보면 이제 80년도 초반부터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025년 같은 그런 해는 없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28년, 29년 기간을 두면서 아주 오랜 좀 나름대로의 5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짜임새 있게 잘 짜 놓으셨더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파예요, 대파. 근데 처음 취지와 달리 특례 상장 기업 대부분 실제 수익성, 사업 모델, 안정성 뒷받침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24년 1년 내내 지금까지 떠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못 찾았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개인 투자자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그러니까 여기 저주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달 특례 상장한 두 기업 모두 투자자들한테 향후 시장 경쟁력, 수익성 모델을 부여주지 못해서 상장 직후 반짝 주가 상승 후 공모가 밑으로 주가 내려간 상황이다. 차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이거는요, 한국거래소에서
두 업체를 선정해서 이 회사를 충분히 검증해서 일단 승인 나서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장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뭔 수익성 모델을 보여주지 못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매출이 어쩌고 저쩌고 영업이익 0원이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GC진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 추천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상장한 지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지. 초반부터 막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실까요? GC진흥 코스타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BPS를 써왔는데 BPS는요, 자료가 없었고, 이 BPS는요, 여기 이제 1,700원이라고 써 있는 이 BPS의 가격은, 지난 1분기의 BPS 청산가치 가격입니다. 1분기 1, 2, 3월 달. 그러니까 4, 5, 6월 달이 지났어요. 오늘 7월 달이잖아요. 그죠? 7월이에요. 7월.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그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는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오냐? 재무제표는요. 45일이 지난, 즉 8월 15일 정도 돼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는 1,7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얼마? 15,180원. 1,700원짜리를 15,000원. 15,000원? 예, 그리고 지금 9,000원. 지금도 비싸지. 지금도 비싸지.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이상한 생각 안 가고 있어요. 녹십자 그룹 계열의 임상유전자 분석 전문업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봤더니 일단 대주지분은 없었고요. 그때 자료로.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체가 여기 보면 241억, 273, 259,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잖아요. 이거는 흑자 2억이고 259, 273, 240.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웃긴 거고 어쨌든 이 회사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면요. 일단 이런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은 건들지 마시고 그래서 GC진흥은 1,700원짜리가 상장해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얼마? 시가총액이 무려 2,400억입니다. 2,400억. 예, 놀랍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링크솔루션이라는 회사는요,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5억. 야, 무슨 신의 한복판 여러분들 사시는 번화가에 웬만한 좀 큰 돼지 갈비집도 5억 원은 더 들어요. 보증금에 인테리어에서 그 정도면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100원에 자본금 5억. 시가총액이 981억이니까 지금 17,000원이에요.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는 고점이 6월 10일 날, 6월 10일은요. 그 다음 날 우리 이 대통령께서 한국거래소 갔던 날이고요. 이날 상장했는데 37,600원, 37,000원, 37,000원. 그러면 지금 17,000원이 981억이니까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은 2,000억이 되겠죠. 2,000억.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한 1,000억 정도를 그냥 잠식시켜버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거는 이런 종목들을 버젓이 방송에서 추천을 한다? 안 된다고요. 추천하실 때는 항상 재무제표 보고 가장 중요한 BPS 대비 내가 이 종목을 추천해도 되는지 마는지는요. 판단을 하시고 하시라고. 왜 이거를 안 봐요? 재무제를 보야지. 자, 링크솔루션은 여기 뭐라 할 수 있냐면 3D 프린터 전문업체 2025년 6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 뭐 이때까지는 됐겠죠. 이때까지는 될 수밖에 없죠. 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든 금융위원장이든 등등등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어때요, 이 회사가? 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기존에 상장된 종목이 이와 같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막 완전 잠식에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생각해봐요.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부채 비율이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다가 뭐 갑자기 뭐 부채 비율이 60%에 유보율이 막 4,600%
뭐 이게 뭐 4차원입니까? 4차원? 이럴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막 마이너스 뭐 청산가치가 3,800원이었다가 뭐 4,000원이었다가 100원짜리가 5억이고 신성장 기업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상장시켜줬더니 개인 투자들 뭐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고서 이 회사가 4,500원이죠. 4,500원짜리를 네? 37,000원. 응? 그리고 지금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4,500원이면 아직 멀었어요, 이거. 이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새 토막 나야 제자리로 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절대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아주 꾸준하게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GC진업 링크솔루션도 기술 특례 상장 저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현명한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어리숙한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이제 주식 현해 탈출 신의 사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이 정확해야 되고요.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라든가 어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거 BPS를요, 아주 수도 없이 아주 그냥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뭐 파트너, 어드바이저 이런 분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제시할 때는 그 회사에 물론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꼭 반드시 확인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BPS 대비 PBR 자체가, 예? 우리는 중진국 지수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5배를 벗어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가 된다라고 그러면요, 선진국 지수는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 회사들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들이 어떤 투자 자금을 편성을 할 때 선진국 지수에는 70%, 중진국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한 30% 이렇게밖에 안 잡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될, 알아야 될,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뭔가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할 때는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이 회사가 이런 뭐 MOU를 맺었대, 그런 아주 일관성 없는, 과연 이게 사실이 아닌 사실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이냐, 물론 여러분들도 나온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크라운 혜택 홀딩스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주사라는 것 자체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중 상장이에요. 상장을 다시 또 상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크라운 혜택 홀딩스에서 하는 일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돈 장사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홀딩스는.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거는 어떤 홀딩스사는 이제 투자받아서 하여튼 그렇죠. 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뭔가 변화해야 된다. 대한민국 시장이.
이중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이야기 나오고 증권주 나오고 또 무슨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예? 무슨 조선주, 방산, 원전, 그래서 조방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3,300에서 4,000포인트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도주가 뭔가. 주도주는요. 반도체만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갔어요. 더 건들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저 같으면 하겠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0%가 돼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가 우리가 이제 되게 현대차 그러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또 자동차와 자동차 어떤 관련 부품 같은 그런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예, 사수해야 될 그런 종목군, 그런 섹터가 있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탈모 관련주, 비만 관련주 뭐 아주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져왔어요. 크라운 혜택 홀딩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거래량 동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강의를 드렸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이 나오고 이 부분부터 기준봉이 나오고 이 부분이 3%, 여기가 7%, 여기가 14%, 여기가 28%라고 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예, 3714 2856이라고 그랬어요. 퍼센트가 뭐로? 종가로부터, 이제 기준봉으로 나타난 그 종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발생하면 이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이제 파란색 화살표, 여기가 7%니까 여기서 매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윗꼬리 달아서, 그죠? 윗꼬리 달고 눌릴 때 다시 이제 종가 전 매수 끝나기 전에 매수해서 꾸준하게 사서 그 다음에는 이 화면 이때 갈 때까지 기다려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13일간 고통스럽습니까?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팔았죠. 이때 오케이 이때 팔고 또 예. 윗꼬리 달고 꺾이면서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 사서 여기는요. 잘 보세요. 여기가 7이고 14고 여기가 28%거든요. 28%. 이 부분까지 온 겁니다. 언제? 최근에 7월 1일 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기준봉이라고 하는 이 녹색 봉, 녹색 화살표 하나, 둘 그래서 3세판 오면 56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 기준봉이라고 하는 화살표가 3번 나오든 아니면 56%까지 가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봉으로부터요. 시가로부터 또 목표가를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다음에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때요? 이렇게 강의를 드려왔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맞잖아요.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거를요, 뭐로 봤냐면, 신의 사자. 이 똑같은 화면인데 좀 줄여서 이제 이 그림으로 봤어요. 이 그림. 그러니까 왜 이 그림으로 보느냐? 수아님이 전에 했던 이거, 왜 이걸, 그냥 단순하게 가자. 단순하게. 이제, 때가 왔다.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들어오시고 미친 아마 투자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 나타났던 기준봉, 첫 번째 기준봉 있잖아요. 그러면 성수당은요. 여기서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합니다. 저는 미처 이전에 했다는 얘기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나오고 뒤로 돌아서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예, 40일이니까 이 캔들 자체가 거래일수로 해서 40개를 뒤로 돌아봤을 때 이 중심 대마 이평이 40일 이전에 40개 전 캔들에 이렇게 중심에 맞아 들어갔던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이 기준봉 발생하고서 여기 보이시는 이틀 동안 집중 투자
집중 투자했어요. 이때 저는 팔겠죠. 팔 때 제가 왜 여기 지금 거래량에다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표식을 해뒀느냐. 그러니까 이 기준봉보다 캔들이 발생하는데 이 거래량보다 많거나 거래량과 같거나 아니면 거래량보다 낮더라도 몇 분의 3분의 2 정도 들어오면 이거는 끝입니다. 이제 매도하고요. 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부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2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냈는데 최근에 뭐 상법 개정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이 대체하고 있어요.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자진 상폐할래. 이런 기업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실게요.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기준봉이 나오고 뒤로 돌았을 때의 저기, 그러니까 40개 이전에 중심을 여기 딱 모아가는 어떤 평균이 나온다는 거는 곧이어서 뭔가 작업, 즉 제 표현대로라면 작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고 기준봉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매수를 했고 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두고요. 갑자기 호가창에 큰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후다닥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서 한 23%인데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는 한 14%만 그냥 수익 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은 140이 되는 거고 1억이면 1,400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매매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와 같은.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보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 회사 보면요. 그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여기 보자고요. 자, 매출액, 영업이익 보이시죠? 그다음에 부채비율 105에 유보율이 4,000%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BPS가 22,000원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0.24배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 고쳐야 된다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최소 0.5배, PBR이 0.5배 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종목이 일단은 1배에서 2.5배 이하에서 움직였다가 2.5배 갔다가 다시 눌림 주고 제자리 갔다가 1배 수준에서 PBR이 다시 2.5배 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예? 아니 그럼 개인 투자를 다 돈 벌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주식시장이. 그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이고 미국 시장이고 일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22,000원이면 간단해요. 0.24배면요. 이걸 0.5배, 즉 22,000원을 딱, 여러분들 22,000원이잖아. 22,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12,000원. 1차적으로 0.24배가 아니라 0.5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0.5배까지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8,500원을 찍었잖아. 8,500원. 이해가시죠? 8,500원. 예, 8,500원을 찍었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000원. 22,000원. 반 가르면 11,000원이요. 11,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주회사들 BPS 대비 PBR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10,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올라오면 여기서도 잠깐 하나, 둘, 셋.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매매를 시작을 했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주회사든 어떤 요즘 뭐 증권회사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 어떻게 보야 되느냐 보는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BPS 대비 PBR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 0.5배 이하가 됐으면 0.5배를 1차적인 목표가로 삼으셔야 되고요. 최종적인 건요. 1배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오늘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 이제는 특례 상장,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은 조심하자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뭐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뭐 열대야를 현상도 뭐 일어나고 해서 여러분 아주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예, 저는 이데일리 TV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